네, 안녕하세요. 심층 분석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니까요. IRS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해요. 네, 특히 최근에 바뀐 내용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직원 복리후생 관련 세금 규정,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IRS가 올해죠. 2025년 2월 12일에 발행한 공식 간행물 525입니다. 그중에서도 1페이지랑 6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요. 여러분의 소득 중에 어떤 게 과세고 또 어떤 건 비과세인지, 특히 직장에서 받는 여러 혜택들 관련해서 혹시 놓치고 있는 변경사항은 없는지 이걸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먼저 2024년 세금 관련해서 주요 업데이트 내용부터 짚어보죠. 네. 우선 눈에 띄는 게 그 은퇴계좌 납입 한도가 늘었네요. 401K, 403B, TSP 같은 계좌예요. 연간 최대 23,000달러까지 넣을 수 있게 됐고, 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면 추가 납입까지 해서 35,500달러까지 가능해졌죠. 오, 꽤 늘었네요. 그리고 건강 FSA 한도도 연 3,200달러로 같이 올랐고요. 아무래도 미래 준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게 1099K 양식 보고 기준 변경인데요. 원래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에 따라서 2024년부터 보고 기준 금액이 낮아질 예정이었거든요. 그 제3자 결제 플랫폼 거래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뭐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한다거나. 네, 바로 그거예요. 이게 그런 플랫폼 통해서 수입 얻는 분들께는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관련 소득을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또 특정 재난 구호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도 언급이 됐네요. 뭐 산불 피해라던가 이스트 팔레스타인 열차 탈선 사고 관련 구호금 같은 경우. 네, 물론 이게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소득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변화가 있던데요. 그 529 플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서 로트 IRA로 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2023년 이후 지급분부터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해졌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남을 학자금을 쓴다는 걸 넘어서 교육 저축이랑 은퇴 준비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새로운 유연성을 주는 거거든요. 오,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 반면에 그 잠깐 허용됐던 사업상 식비 100% 공제는 이제 만료해서 다시 50%로 돌아갔다는 점,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하실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잊지 말아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받는 혜택, 즉 직원 복리후생 관련 세금 규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의외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고용주한테 현금 선물을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이게 뭐 선물이라고 해서 비과세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그렇군요. 현금은 무조건이네요. 그럼 부양가족 돌봄 지원 혜택은요? 이것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네. 부양가족 돌봄 지원 같은 경우는요, 적격 플랜을 통해서 받으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해요.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인데 만약 부부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하면 각각 2,500달러가 한도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한도가 실제 발생한 비용,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뭐 이런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무조건 5,000달러가 다 비과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W-2 양식 10번 박스에 이 금액이 표시되고 네. 이걸 폼 2441이라는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비용을 잘 추적하고 증빙을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사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적격 비용들을 어떻게 잘 기록하고 관리할 것인가? 결국 이 2441 양식에 맞춰서 증빙을 잘 챙겨야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꼼꼼함이 필요하겠네요. 교육비 지원은 어떤가요? 이것도 연간 한도가 있다고요? 네, 고용주가 지원하는 적격 교육비는 연간 5,250달러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꽤 크네요. 직원 할인은요? 뭐 물건 싸게 사거나 서비스 할인받는 거요? 직원 할인은 그게 상품이냐 서비스냐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 상품 할인이라면 고용주가 그 상품에서 얻는 총 이익률, 그로스 프로핏 퍼센티지를 초과해서 할인해주면 그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서비스 할인은 보통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격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과세입니다. 아, 기준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흔한 혜택 중 하나인 고용주 제공 단체 정기 생명보험,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첫 5만 달러 보장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고용주가 내주는 그 비용은 비과세예요. 네. 하지만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장에 대한 비용은요. 만약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군요. 네, 그래서 W2 양식 12번 박스를 보면 코드 치머와 함께 금액이 표시될 수 있어요. 만약 이 코드가 보인다면 아, 내가 비과세 한도인 5만 달러를 넘는 혜택을 받았구나 하고 인지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W2를 잘 봐야겠네요. 네, 특히 만약에 직장을 2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각 이런 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총 보장 금액을 합산해서 5만 달러 기준을 따져야 하니까 더 주의해야 하고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런 흔한 복리후생 안에 숨어있는 세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재정상담 비용 지원. 이것도 고용주가 지원해주면 다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상담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주면 그건 과세소득으로 잡혀요. 하지만 은퇴 준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적격 은퇴 설계 서비스 비용이라면 그건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이것도 은퇴 관련이냐 아니냐가 기준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봤네요. 2024년 세금 신고 관련해서 은퇴 계좌나 FSA 한도 바뀐 것, 1099K 보고 기준 이야기, 또 특정 재난보호금 비과세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돌봄 지원, 교육비 지원, 단체 생명보험 같은 아주 일상적인 직원 복리후생의 세금 처리 방식까지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세금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이나 과세 규정들을 쭉 보셨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혹시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용주와 좀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급여나 복리후생 구조를 어떻게 조정하는 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걸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시작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